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강사 서현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블로그의 내용을 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포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냥 글씨 쓰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글이, 나의 포스팅이 상위 노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고, 내가 앞으로 쭉 글씨를 쓸 때 어떻게 세팅을 해놔야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유명한 파워블로그는 아니지만 지금 운영 중이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했었을 때 내 글이, 내 포스팅이 상위 노출되는 그러한 경험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각자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첫 화면을 보시면 프로필란에 글쓰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글쓰기를 클릭하시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화면은 제목 화면이 보여요. 근데 이 제목이 우리가 가장 이 글을 쓸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제목을 입력을 했냐에 따라 나의 글이 수면 위로 포스팅이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제목을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해서 문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시처럼 작성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제목은 내가 쓰려고 하는 내용의 주제에 맞춰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쓰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의 키워드가 제목의 앞부분에 올 수 있도록 해야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포스팅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며칠 전에 제 블로그로 많은 분들이 찾아왔던 그런 포스팅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글 문서 문단 자, 여기 하고 블로그를 클릭을 하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7,413건 중에 앞에 1부터 10페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위 노출이 된 그런 화면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쭉 보시면 제 거 여기 현정쌤의 컴퓨터와 라고 하는 블로그가 제 블로그인데요. 여기 1페이지란에 제게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제목을 보시면요. 한글 2014 문단 나누기 쪽번호 삽입 쪽번호 세번호 시작. 자, 이거는 한글 문서에 있는 기능이에요. 문단 나누는 거, 쪽번호 삽입하는 거, 세번호로 시작하는 거. 제가 이 글을 썼던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수업 중에 우리 수강생분들이 자주 실수를 하고 자주 질문을 했던 내용을 제가 포스팅을 했던 건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포스팅을 통해 블로그를 방문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듯 우리가 제목을 쓰실 때는요, 추상화로 쓰시면 안 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다시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번 키워드를 앞쪽으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며칠 전에 웹캠을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요. 그거에 대한 리뷰를 한번 달아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그 물건 상호명 로지텍 웹캠 구매 후기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온라인 방송을 준비를 중이신데 특히 웹캠이 몇 배 이상의 돈이 뛰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 중에 지금 주변에서 많이 쓰시고 있는 게 로지텍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도 한번 구입을 한번 해봤어요. 많이 알아보고 정보를 찾아보고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아서 로지텍을 구매를 했는데 한번 로지텍 웹캠 구매 후기라고 제목을 입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본문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는 보시면은 사진을 이 제목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 사진을 만약에 넣으면 자, 예를 들면 사진을 하나 선택해서 열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사진이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보시면 위치 이동이라고 있는데 위치 이동을 클릭을 하셔서 마우스로 움직이면 위아래로 맞출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여기 제목에다가는 사진을 넣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휴지통으로 클릭을 하셔서 없애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본문을 클릭을 하셔서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네이버에다가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입력을 했었을 때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뭐부터 우리가 확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찾기도 하는데 블로그를 클릭을 하셔서 제목보다도 먼저 여기 앞에 있는 이 그림부터 눈에 띄는 것을 클릭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도 내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로지텍 웹캠 했었을 때 여기에 보면 맨 앞에 있는 이 사진, 그러니까 텍스터가 글씨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앞에 있는 첫 번째의 사진을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썸네일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지냐에 따라서 클릭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맨 처음에 내용을 입력을 하시기 전에 내가 첫 화면에 보일 썸네일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불러와야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진이 있고 SNS 사진이 있어요. 사진은 그냥 PC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올 때 클릭을 하시면 되고 SNS 사진은 클릭을 하시면 클라우드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를 사용을 계속 쭉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클라우드 불러오시면 되는데 혹시 지금 처음 이 블로그와 네이버를 접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첫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이름으로 핸드폰으로 아이디를 총 3개 네이버에서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클라우드는 그 3개의 아이디 중에서 하나밖에 부여를 받지 않아요. 자, 제가 수업을 하다가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예전에 네이버의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기억을 못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이디를 찾았는데 내가 다시 클라우드를 한번 들어가서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이 클라우드는 다른 계정으로 또 계정으로 만드셔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블로그의 아이디가 A라는 아이디고 클라우드의 아이디가 B라는 아이디다. 그러면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불러와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클라우드에 가셔서 지금 블로그에 있는 아이디와 클라우드에 있는 아이디가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클라우드에 클릭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썸네일 사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사진을 한번 불러왔고요. 근데 사진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너무 큰 것 같아서 나는 사진을 수정하고 싶고 양쪽의 여백을 조금 조절하고 싶어. 그러면 삽입했던 사진을 클릭을 하고 여기 요술봉 같이 생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크기 나와 있는데요. 저는 1000 곱하기 3000이요.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400으로 우선은 맞출 거고요. 400. 그 다음에 여기 자르기, 회전 클릭해서 여기에 보면 드래그를 하셔서 전 여백 부분을 조금 조절하도록 할 거예요. 자, 다 했다. 그러면 여기 확인 버튼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크기가 400 사이즈로 조정이 될 거고 자르기에 맞춰서 조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제가 더 보정할 게 없어서 그냥 완료를 누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불러왔을 때보다는 작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글씨가 이게 사진이 왼쪽으로 쏠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로 맞출 거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대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검색을 했었을 때 앞에 제일 처음 보일 썸네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도 우리가 이 사진에 대한 캡션을 달아주시면 검색에 노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지요. 로지텍 웹캠 윗 후기, 아니면 제가 여기는 C922라는 모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입력을 할 건데요. 본격적으로 입력을 할 때 클릭을 하면 글씨가 여기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가 되게 많이 질문하시는 분인데요. 이게 글씨를 우리가 내용을 쓸 때 왼쪽 정렬을 해야 되나요?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왼쪽이나 가운데나 뭐 특별한 공식적인 거는 없는데, 내용이 소설처럼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왼쪽 정렬을 하는 게 낫지만, 글씨의 내용이 조금 적게 들어가신 분들은 가운데 정렬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 정렬. 자, 그래서 여기에다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강사 서현정입니다.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입력을 하는데요.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 그거를 하나, 자, 여기서 제가 세팅하는 방법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 블로그가 PC 버전에서만 검색이 되지 않아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누구나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뭐든지 스마트폰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도 마찬가지, 스마트폰에서 검색될 수 있는 게 우리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도 우리가 이 글이 최적화가 돼야지만 돼요.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아이콘에 보시면 그 PC 모니터 같은 아이콘이 있는데요. 얘는 지금 우리가 PC 모니터 상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가운데 정렬을 했더니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여백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PC 화면이라는 아이콘을 딱 클릭을 하면 얘네들은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레이아웃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이 또 다 모든 사람들마다 기능이 조금씩, 기종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와일드하게 쓰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모니터가 작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모바일 화면에 맞춰서 클릭을 해서 이본 폰대로 하는데 이토 로급 글자에 따라서 또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모바일 화면으로 해놓고 여기에 보시고 이어질 수 있도록 단어가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강사 서현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하고 이 모바일 화면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조금 여유가 있도록 이렇게 문단을 만들어 주시면 모바일에서도 끊김없이 글씨를 보기가 편하게 세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내용 많이 입력을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내돈 직접 구입한 로지텍 웹캠에 대한 후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쓰셨다 해서 이제 밑에를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인용구가 있어요. 이 인용구를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도 좋아요. 이 인용구는 그러면 언제 사용을 하냐? 우리가 제목을 위에 아까 썼잖아요. 여기 위에 제목을 썼는데 한 번 더 이 제목을 각인시켜 줄 수 있게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강의 많이 들으시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작성을 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인용구를 클릭,
자, 여기에서 내가 보시고 그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에 맞게 종류를 골라주시면 돼요. 저는 맨 위에 있는 따옴표 인용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에 내돈내산, 요즘에 내돈내산이라는 그런 단어가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지텍, 웹캠, 솔직, 후기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쓰시고 밑에다가 또 내용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사람마다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내가 어떤 정보를 보려고 할 때 그 서론 부분, 본론 부분, 결론 부분이 길면 안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핵심을 이렇게 인용구를 이용을 해서 넣어준다면 사람들이 왜 타이틀만 읽고도 그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인용구를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이제 여기에 물건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뭐 구매 후기를 작성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글감 라이브러리 플랫폼이 있는데 글감을 클릭을 하시면 뭐 사진, 책, 영화, TV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쇼핑 클릭을 해서 여기에다가 로지텍 웹캠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검색돼서 나와요. 저는 922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딱 클릭을 하면 본문에 얘네들이 가격 비교와 또 링크돼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문자로 하여금 정보를 또 같이 줄 수 있어서 이러한 폼도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또 간단하게 이렇게 글씨를 썼다고 하고 이제 만약에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내가 이거를 발행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발행을 클릭. 자, 그럼 맨 위에 보시면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셔서 지금 내용과 어울리는 그 지금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내 정보 리뷰에다가 클릭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꼭 전체 공개를 하셔야지 됩니다. 사실 이 블로그의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긴 한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정보를 알려주고 싶고 내 지식을 전달을 하고 싶고 이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전체 공개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개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발행 설정에 보시면 얘네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지만 돼요. 댓글 허용, 공감 허용, 검색 허용, 블로그 카페 공유, 외부 공유 허용, CCL 표시 얘네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지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클릭을 했었을 때 링크 허용이 있고 본문 허용이 있는데 본문 허용으로 얘네들을 세팅을 해 놓으세요. 링크 허용을 하면 이 포스팅에 다른 분들이 공유를 해서 갔을 때 내 포스팅에 그 주소 위에 있는 주소가 들어가는 거고 본문 허용을 하면 내 이 글이 그대로 공유가 보여질 때 그렇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본문 허용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클릭을 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설정을 기본값을 유지를 해 놓으면 앞으로 내가 이거를 포스팅을 할 때 이대로 세팅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태그 입력하실 때 최대 30개까지 입력이 가능하니까 생각을 하시고 뭐 웹캠 추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발행이 있고 예약 발행이 있는데요. 지금 예약을 걸어서 이렇게 발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예약 발행이 나쁘다, 좋다 이거에 대해서 단정은 못 지을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찌됐던 간에 이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는 자주자주 매일매일 업로드를 해야 이 블로그는 살아있는 블로그고 이 블로그는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거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거의 매일 또는 내가 일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포스팅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 블로그에 올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하루에 뭐 10개 뭐 포스팅을 하는 것보다 하루에 하나씩 10번을 하시는 게 더 이 최적화가 되고 노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예약 기능을 걸어서 내가 만약에 오늘 너무 글이 잘 써져. 그래서 3개나 썼는데 그 하루에 3개를 다 발행하시지 마시고 그거를 예약을 걸어 놓고 하루에 하나씩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근데 단 예약을 거실 때 시간을 동일한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16년 뭐 오늘 난 무조건 9시 30분에 난 설정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2017년 똑같이 9시 30분에 올릴 거야. 5월 18일 또 마찬가지 9시 30분에 올릴 거야. 이렇게 해서 3개를 동일한 시간대로 맞춰 놓으면 이 블로그에 저품질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이 알고리즘을 배웠을 때 이 블로그가 계속 반복적인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그걸 추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도 날짜들도 동일한 시간대로 예약을 걸어버리면 좀 약간 의심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약 발행을 하실 때는 조금 시간차를 뭐 오늘은 뭐 오전에 올렸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은 뭐 오후 1~2시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바꿔가면서 예약을 걸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발행 누르시면 이제 포스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자면 위에 있는 제목은 추상화적으로 시처럼 문학처럼 적는 게 아니라 명확하고 키워드가 앞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글씨를 쓰실 때 항상 맨 윗부분에 썸네일이 들어가는 사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용 중간중간마다 인용구를 이용을 하셔서 글씨를 넣어주시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정보 전달을 하실 때는 이 글감을 활용을 하셔서 추가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발행을 눌러 우리가 이제 포스팅을 완료를 할 건데 카테고리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발행 설정과 공개 설정 부분 하신 다음에 이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를 하시면 앞으로 글씨를 쓰실 때 세팅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발행에 현재를 바로 올리셔도 되고 만약에 예약을 걸으실 거면 동일한 시간대에 올리시지 마시고 시간 격차를 두면서 예약 발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발행을 눌러서 포스팅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